건강검진표 받아보시고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시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걸 보면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요즘 우리나라 성인 5명 중 1명이 고지혈증이라고 해요. 특히 40대만 되어도 콜레스테롤이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건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호르몬도 변하기 때문이에요. 고지혈증이 뭔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피 속에 기름기가 너무 많아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그대로 두면 혈관이 막혀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콜레스테롤 수치를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게 여러 연구에서 입증됐거든요. 오늘은 정말 효과 있는 음식들만 골라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콜레스테롤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콜레스테롤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LDL 콜레스테롤인데 이게 바로 나쁜 콜레스테롤이에요. 혈관 벽에 달라붙어서 혈관을 좁게 만드는 골칫덩어리죠. 마치 수도관에 때가 끼는 것처럼요. 두 번째는 HDL 콜레스테롤. 이건 좋은 콜레스테롤이에요. 혈관에 붙어있는 나쁜 놈들을 간으로 데려가서 치워버리는 청소부 역할을 해요. 그리고 중성지방도 있는데 이것도 높으면 좋은 콜레스테롤은 줄어들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더 나빠져요.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해요.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리는 거죠. 콜레스테롤 낮추는 음식들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연어, 참치 등이 대표적이죠. 이런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도 있어요. 일주일에 최소 2회 이상 생선 요리를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조리할 때는 기름에 튀기기보다는 구이나 찜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등어구이나 연어 스테이크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서 가족 모두가 좋아할 만한 메뉴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잣,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도 콜레스테롤 관리에 탁월합니다.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식물성 단백질, 섬유질이 풍부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매일 5개에서 6개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아몬드는 하루에 한 줌 정도, 약 20개에서 25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니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간식으로 드실 때는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원래 상태의 견과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오트밀과 통곡물입니다. 아침 식사로 오트밀을 드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오트밀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고 배출을 촉진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3g의 베타글루칸을 섭취하면 나쁜 콜레스테롤을 7% 정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베타글루칸 3g은 오트밀로 치면 약 1컵 반 정도의 양입니다. 오트밀에 블루베리나 바나나 같은 과일을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항산화 효과도 더할 수 있습니다. 통밀빵, 현미, 보리 같은 통곡물도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콩류와 두부입니다.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검은 콩, 강낭콩, 렌틸콩 등 다양한 콩류에는 이소플라본과 사포닌이 들어있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부나 된장, 청국장 같은 콩 발효식품도 좋습니다. 특히 청국장에는 나토키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혈전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콩으로 만든 요리는 포만감도 높아서 과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정도 콩 요리를 식단에 포함시키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올리브 오일과 아보카도입니다. 기름을 사용할 때는 올리브 오일을 선택하세요. 올리브 오일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항산화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거나 나물 무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보카도도 좋은 지방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아보카도 반 개를 매일 드시면 나쁜 콜레스테롤을 10% 정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토스트에 발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음식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리류와 포도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보라색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콜레스테롤이 산화돼서 혈관을 해치는 걸 막아줘요. 핀란드에서 8주 동안 실험해보니까 하루에 베리류를 150g씩 먹은 사람들은 좋은 콜레스테롤이 5%나 올라갔어요. 과일에는 당분도 있으니까 하루에 한두 번 정도만 적당히 드세요. 두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특히 EGCG라는 성분이 정말 좋아요. 일본에서 대규모로 조사해보니까 하루에 녹차를 5잔 이상 마신 사람들은 심장병으로 돌아가실 확률이 26%나 낮더라고요. 카테킨은 콜레스테롤이 몸에 흡수되는 걸 막고 간에서 콜레스테롤 만드는 것도 줄여줘요. 하루에 3잔에서 4잔 정도 드시면 좋아요. 세 번째는 마늘과 양파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양파에도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요리할 때 마늘과 양파를 자주 사용하시면 자연스럽게 이런 좋은 성분들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피해야 할 음식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좋은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피해야 할 음식들입니다.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는 마가린이나 쇼트닝으로 만든 과자, 빵류는 피하셔야 합니다.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최악의 지방입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붉은 고기, 특히 기름기가 많은 부위는 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로 제한하고 기름기를 제거한 살코기 위주로 드세요. 달걀, 노른자, 새우, 오징어 같은 콜레스테롤이 높은 식품들도 적당량만 드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이런 음식들을 완전히 금지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적당량 섭취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중성지방을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거든요. 이제 어떻게 실천할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일주일에 최소 2번은 생선구이를 드세요. 고등어구이나 연어구이 추천해요. 둘째, 간식으로는 무염 견과류를 주먹 하나 정도. TV 보면서 한 줌씩 드시면 돼요. 셋째, 아침은 오트밀이나 현미밥으로 시작하세요. 흰쌀밥보다 훨씬 좋아요. 넷째, 요리할 때는 올리브 오일 써보세요. 나물 무칠 때도 참기름 대신 올리브 오일 넣으면 색다른 맛이에요. 다섯째, 커피 대신 녹차를 하루 3잔에서 4잔 드셔보세요. 처음엔 좀 밍밍할 수 있는데 금세 익숙해져요. 이런 변화는 최소 2개월에서 3개월은 꾸준히 해야 효과가 나타나요. 하루아침에 콜레스테롤이 뚝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 좋아져요.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해서 달걀이나 새우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어요. 적당히 드시는 건 괜찮고 오히려 좋은 영양소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 한 가지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골고루 드시면서 나쁜 음식들은 줄여나가시면 돼요. 오늘도 유용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식단으로 건강한 혈관을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